공시법이라는 거는 요 공시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한자로는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그래서 뭔가를 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정보를 알리는 거를 부동산 공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토지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면요. 일단 토지가 있으면 이거를 공시하는 방법이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는요. 장부가 필요한데 그 장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그런 장부들이고 그거를 총칭해 가지고요. 종류가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다. 이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토지 정보를 지적 공부에다가 올려서 적게 되겠죠. 그거를 등록한다. 이런 용어를 쓰습니다. 등록하는 이유는요. 공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지 정보를 토지대장 등에 등록해서 공시한다. 그 공시를 다루는 거죠. 이 내용을 2글자로 줄여서요. 지적이라고 합니다. 지적. 여기 땅지자, 여기 장부 적자겠죠. 지를 적에다가 등록해서 공시한다. 이게 이제 지적이라고 합니다. 요런 일들은 이제 지적 행정이라 하고 요거를 규율하는 법령을 지적 법령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대장에 이 정보들이 등록됐겠죠. 그걸 토대로 해서 권리를 제대로 공시하기 위해서 또 하나 만드는 장부가 대장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장부가 등기부예요. 당연히 이게 뭐 토지 등기부겠죠. 그래서 여기 등기부에다가 또 이 대장을 토대로 해서 올리게 되는데요. 등기부에 올릴 때만큼은 여기 등기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한다는 말을 써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부 중에 등기라는 말은 등기부에 올릴 때만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등록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의미는 똑같아요. 등록이든 등기든 장부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에서 결국 공시를 하자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토지 건물이 다 대상이에요. 등기 쪽은. 그래서 토지 건물 모두를 등기부에 등기해서 공시하는 것을 다룬다 해서 제가 한번 이 공시를 다루는 법령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과목이에요. 총 24문제가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24문제. 그러니까 40점짜리 한 과목이 아니라는 것도 일단 아셔야 돼요. 근데 24문제짜리 배점이라고 좀 평소에 등한히 하거나 미뤄두면은요, 과락이 나옵니다. 이 등기 쪽 때문에 과락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적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 많아서 점수를 잘 받는 편이고, 등기는 여태까지 만만하게 쉽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원래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험 전략을 짜실 때 이게 40문제짜리 한 과목을 공부하는 식으로 또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 요쪽이 이제 지적입니다. 요쪽이 지적. 그리고 이 뒤쪽은 등기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적과 등기 파트 각각 12문제씩 절반씩의 비중이 있는데요. 등기 쪽이 특히 우려가 되는 거죠. 이 등기 12문제 때문에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12문제밖에 안 되지만 이게 세법도 만만한 건 아니고 해서 이 등기를 포기하거나 이걸 뭐 찍어서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 여지없이 과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는 많이 어렵고 그 내용도 많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도 시험에 필요한 주제들 그런 거 위주로 제가 담았으니까 그렇게 딱딱 선별된 주제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옳다고 제가 봅니다. 출제 영향을 좀 먼저 적어드리면 지적은 아주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적에서 10문제 정도 맞췄다. 12문제 중에 10문제 맞췄다 그러면 잘했다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 10문제 다 맞추거든요. 9문제, 10문제. 그리고 뭐 실수해서 하나 틀렸다 또는 뭐 다 맞췄다 이런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과목이고요. 근데 등기는 5문제, 6문제 맞췄다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목을 접근하실 때요. 어려운데 무작정 40문제 과목처럼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1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2문제 밖에 안 나오는데
공부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하고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가장 합격을 위해서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체계상 지적과 등기 두 가지가 공시법령에서 다루는 건데 요 지적이 앞서 있죠. 그죠? 그래서 지적부터 공부하고 등기를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체계적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록과 등기 중에 뭐가 먼저 되고 있습니까? 등록이 먼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선등록이라 하고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그 대장의 등록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등록, 후등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거를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생활에 좀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장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부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대장을 토대로 해서 등기부가 만든다 이렇게 감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지적으로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나씩을 더 추가하시면 이게 기본적인 제 과목이 전체적인 골격인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측량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에다가 하나 더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측량을 한다. 이렇게 일단 한번 적어보고 그래서 토지, 대장, 등록, 측량 이 네 가지가 전통적인 지적의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공부하는 내용이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에 대해서 등록에 대해서 측량에 대해서 이렇게 살을 붙여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일단 요 골격을 잘 짜두세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거 외울 거는 아니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라서 지적의 3요소라 하고 그 등록할 때 측량이 대부분 수반되니까 측량 파트를 하나 더 집어넣었다 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네 부분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두세요. 그럼 등기도 여기 일단 대상이 토지 건물이 대상인데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해서 공시한다. 근데 이 등기할 때 또 하나 더 붙여서 공부하시면 돼요. 등기법을 공부하실 때 그 등기하는 절차 위주로 우리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절차를 하나 더 붙여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 건물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등기해서 공시를 하는데 등기 절차 하나 더 붙여서 그래 네 부분으로 여기도 틀을 잡아 두시면 돼요. 근데 이 절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나눠봐요. 그래서 공통등기 절차, 공통적인 등기 절차, 표제부의 표시등기 절차, 갑굴구의 권리등기 절차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현행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골격을 좀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노트를 한번 보시죠. 노트 2페이지 보시면 자, 그 지적의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으로는 지적의 구조가 36페이지 있습니다. 책 페이지는 중간중간에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 구조 그림을 보니까 바로 이해되시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등록할 때 대부분 측량을 한다. 요 골격을 잡아두세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 지적의 3요소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토지, 지적공부, 등록. 요 세 가지가 지적의 3요소라 하고 그런데 등록할 때 측량이 수반되니까 그거 하나 더 붙여서 네 부분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전통적인 지적의 분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미리 보실 거는요. 요 측량을 한다 할 때 언제나 측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측량한다. 여기서 하나 좀 아셔야 될게요. 그러면 토지를 장부에 등록할 때 측량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돼요. 대부분이라는 말은 언제나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측량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의 지적도 있다. 그 얘기죠. 여기서 바로 두 개를 체크하고 갈게요. 측량 안 하는 걸로 우리 지적에서는요. 첫째, 합병. 두 번째, 지목 변경.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여기서 지목 변경이 측량 안 한다는 것은 출제가 한 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합병이 측량 안 한다는 걸 가지고 9번 정도 출제를 했습니다. 굉장한 출제를 했죠.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바로 하나를 체크해 두세요. 합병이라는 단어가 보이면요. 지적에서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측량 안 한다. 요거부터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 지금 하나 하셨어요.
합병 그러면 측량 안 한다. 또는 측량이 나오면 합병은 대상이 아니다. 일단 그 틀을 잡고 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은요. 자, 여기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텐데,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해서 그거를 토지에서 중요한 거는 따로 이렇게 묶어두기 위해서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적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토지의 표시라는 용어는 우리 지적행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는 요것만이다라고 딱 묶은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까지 하셔서 토지 표시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등록을 보십니다. 등록할 때 토지에 대한 온갖 정보, 뭐 소유자나 등급이나 지가나 용도지역 이런 것들은 중요한 등록이 아니고 토지 표시가 우리 중요한 거니까 토지 표시의 등록은 중요한 등록이죠. 그래서 그거를 또 용어로 만들었어요. 중요한 정보는 토지의 표시, 중요한 등록은 토지의 이동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용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이동, 이동이라는 게 뭐 변동하고 유사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지적에서의 중요한 용어다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또 이 토지를 잠깐만 더 들여다보면요. 지적에서 대상으로 하는 토지는 이게 물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토라는 법적인 개념, 통치권에 미치는 공간에서 영토 개념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이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잖아요. 그래서 이 영토 개념에 하천도, 저수지도, 호수도 한반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물에 잠겨 있어도 다 영토고 토지로 본다는 건데 그런데 바다는 영해는 될지언정 영토는 될 수 없거든요. 한반도와 부속도서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가 빠진다.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나라의 영역 중에서 한반도와 부속도서 안에 있으면 물에 잠겨 있는지 과세 대상인지 사람이 사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영토 개념이면은 토지예요. 그래서 하천도 토지고 저수지도 댐도 호수도 연못도 다 토지예요. 그런데 바다는 영해는 될 수 있어도 영토는 아니니까 일단 토지는 아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 덩어리째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한 단위로 토지 하나라고 하는 개념, 요 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그러면 아 토지 하나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 두시면 돼요. 요 필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영토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토지들이기 때문에 전국토가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토지가 무슨 토지냐라고 하실 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모든 토지입니다. 전국토가 다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만 등록하고 어느 지역은 등록 안 하고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모든 토지를 등록하기 때문에 이 등록의 주체가 누구라고 나와야 될까요? 국가가 나올까요? 지방자치단체가 나올까요? 모든 토지니까 전국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와야 되겠죠. 국가라고 하는 게 과거의 법이고요. 현행법은 여기에 토지는 우리 국토니까 국토를 전국적으로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예요?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하는 게 현행법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국가라 했고 지금은 중앙행정기관, 국가기관으로 얘기했는데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대로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은 개인의 일입니까? 국가의 일입니까? 중앙행정기관이죠. 국가의 일이에요. 그리고 요 장관이라는 것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기관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관장이죠. 근데 엄연히 구별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업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요. 업무를 바라보는 차원에서는 장관이 한다고 하나 그 기관이 한다고 하나 똑같은 말이 돼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거는 개인 일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관이 일을 한다는 것이나
국토교통부 일을 한다는 거나 업무 차원에서는 똑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기관, 기관장 그 부분 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고요.